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숫꽃이라고, 숫꽃이고 이게 암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꽃가루가 돼서 이걸 타고 나가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돼서 이게 종자가 생기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샤인마스카, 캔베럴리, 거봉 다 인정이 되는데 수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의 첫 번째는 이것도 저장량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 필 때 안 필 때 물론 지베렐렌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장량분이 충분하다는 건 광합성을 통해서 물론 저장량분을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정할 때쯤 돼서 햇빛이 굉장히 좋은 날은 결실률도 굉장히 높고요. 생장조정제를 아까 말대로 처리를 해도요. 생장조정제를 처리해도 수정도 잘 되고요. 약해도 덜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자가 생겨서 숫꽃에서 숫꽃이 이 수정관을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암꽃과 만나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할 때 제일로 결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장량분이나 그때 햇빛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지 나무 세력이 좋다는 건 저장량분이 많았으니까 수정력이 좋아지는데 지베렐렌에 관련된 부분에서 농도보다 이 시기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돼서 종자가 수정이 이미 됐었을 때 지베렐렌을 처리한 거하고 꽃가루 같아서 딱 되려고 했었을 때 수정되는 거 꽃가루가 본인도 안 했는데 지베렐렌을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지베렐렌을 처리하는 농도보다는 시기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큰다. 사이토카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베렐렌을 많이 처리하면 지베렐렌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히려 종자를 안 생기게 해요. 수정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 자동적으로 수정이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찍 처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자가 근데 수정이 안 되면 여기 화관에서 여기 양분이 이렇게 돼 있는 페리실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물이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수정이 안 되니까 막혀서 꽃이 열매가 뚝 하고 떨어져서 그냥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화진이라고 해서 꽃돌이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장량분이 충분하면 여기서 계속 광합성 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는데 여기로 지베렐렌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 이게 종자가 안 생겨서 열매가 붙어 있으니까 씨 없는 포도로 된 거예요. 캔베럴리 같은 경우 막 세력이 너무 강해서 화진이 오잖아요. 이거 지베렐렌 농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씨를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베렐렌을 처리하면 이 부름표하고 페리슬로 해서 종자가 안 생기게 만들어지는 효과는 물론 이 효과에 또 효과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프토마이신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프토마이신을 처리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꽃이 필 때 지베렐렌을 처리하죠. 근데 너무 일찍 처리해버리면 약해가 나타나고 오히려 작은 소과가 돼서 떨어지긴 하는데 스트레프토마이신은 꽃이 피기 만개 7일에서 만개기까지 쳐도 되고요. 이 수정할 때를 쳐도 되는데 이때 쳐놓으면 이 종자가 안 생겨가지고 여기로 계속 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지가 않고 그냥 붙어 있어요. 수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프토마이신이라는 걸 처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베렐렌을 처리하기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프토마이신을 안 처리하고 씨 없는 포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스트레프토마이신을 치고 씨 없는 포도를 만들면 훨씬 더 쉬워요. 만개기 때 처리해도 되고 만개기에서 이틀이나 3일이 지난 다음에 처리해도 되고 만개기보다 조금 전에 처리해도 되고 농도를 조금 높게 처리해도 되고 농도를 조금 낮게 처리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게 스트레프토마이신이기 때문에 스트레프토마이신은 처리해주는 쪽이 좋다. 대개 만개 후 7일 전부터 열흘도 괜찮습니다. 만개기 사이 정도에 처리하면 종자가 없어지고 종자가 이미 없어져서 수정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베렐렌을 25ppm을 치든 50ppm을 치든 그 다음에 더클이 알커나 풀매트를 더 쳐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때 했었을 때도
수정을 시키고 안 시키는 건 여기로 가는 저장량분하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베렐렌,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다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같은 건 다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저장량분이었어요. 세력이 충분히 강한 나무라는 건 지베렐렌을 조금 줘도 이미 벌써 나무 스스로 만들고 있는 지베렐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베렐렌 처리한 지베렐렌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더 커져서 1ppm, 5ppm을 줘도 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자, 나무가 아까 얘기한 저장량분이 충분한 나무고 건강한 나무는 지베렐렌의 농도에 상관없이 충분히 건강한 씨 없는 포도가 만들어져요. 혹시라도 씨 없는 포도를 만들 때 조금 실패를 한다든지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거죠. 저장량분. 두 번째는 이 수정할 때 햇빛. 그 지베렐렌 처리하고 꽃 피는 시기에 햇빛이 충분히 투과가 안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파리가 몇 잎이었죠? 한 12잎 정도 나왔는데 광합성량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6잎까지는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 저장량분이지만 그에 광합성한 양분들이 이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때 양분만 공급된다는 게 아니라 양분이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말고 호르몬 만들어지는 지베렐렌 같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없으면 첫 번째로 도장하게 되니까 생장줄 정도의 호르몬들이 이상이 좀 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어쨌든 나무가 수채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 설명을 어렵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베렐렌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무 수세, 세력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스트레프마이신 처리를 얘기 드렸는데 스트레프마이신 처리 되는구나. 스트레프마이신 처리를 했는데 여기 5일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10일 만개 10일에서부터 0일 사실은 그전에는 그 지베렐렌 처리할 때 지베렐렌에다 같이 한꺼번에 섞어서도 넣어줬어요. 그러면 스트레프마이신을 처리해 놓으면 이 시간 내 동안 종자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스트레프마이신만 해서 종자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진이라 해서 꽃더리가 없어지니까 그전에는 지베렐렌을 이때 처리해야 하는데 이 스트레프마이신을 없었다면은 이때 처리하면은 실패를 해요. 나무가 다 떨어지는데 여기가 3일이라 했는데 5일에 처리를 해도 되고요. 한 7일 정도 처리를 해도 되고요. 여기도 조금 일찍 처리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스트레프마이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면 이쪽 쯤 됐었을 땐 알이 너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꽃이 한 200개 내지 300송이 정도 되는데 보통 그게 다 달려버리는 거야. 그럼 너무 늦게까지 놔두면 수정이 안 된 것들이 다 떨어져서 알이 이때 30알 내지 20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프마이신을 처리해 놓으면 적당히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지베렐렌 처리를 일찍 하면 알이 조금 더 많이 달린다. 처리하는 시기가 더 늦으면은 알이 조금 덜 달리는데 너무 늦게 되면 알이 다 쏟아진다. 그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서 나온 저장량분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지베렐렌과 가장 반응을 잘하는 것들이 사이토카닌이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이토카닌은 과일을 이렇게 크게 하는 쪽, 아까 얘기한 포도에서 지베렐렌은 씨를 없애는 쪽이나 신초를 세력을 크게 하는 쪽인데 이 두 가지가 했었을 때 여기에 사이토카닌을 넣게 되면 지베렐렌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요 세포 비대를 할 때 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없어지면서 포도알이 점점 커지죠. 2배체, 4배체, 6배체, 8배체 하면서 포도가 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서부터 요 시기 사이에 지베렐렌 처리하고 대개는 지베렐렌만 처리해도 되는데 품종에 따라서는 대부분 사이토카닌을 넣으면 더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토카닌을 넣고 봄같이 원래 알이 이렇게 큰 포도가 아니라
이 캠베럴리 마냥 2대차라 자른 품종이기 때문에 생장류 정제에 잘 적응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일수록 사이토카인의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과일을 씨를 없애는 데까지는 지베렐렌의 역할이 크겠지만 이 과일을 크게 하는 효과들은 어느 쪽이 더 크냐면 사이토카인의 효과가 지베렐렌의 효과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이토카닌의 더크리 알커의 농도에 따라서 이 알의 크기가 첫 번째 정해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불음표로 들어올 수 있는 저장 양분의 차이인데, 그건 광합성이라는 과정. 광합성이라는 건 햇빛을 얼마나 잘 받는지에 관련된 부분. 광합성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이파리가 6입 내지 8입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전년도에 있는 저장 양분을 쓰는데, 처음 출발부터 잘 돼야 하는데, 전년도에 저장 양분이 없던 잎들은 이파리 출발부터 느리기 때문에 이파리가 확장되고 이파리가 커지는 속도, 그 다음에 양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잘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파리가 낙엽이 지잖아요.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소지를 재화던이라고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나무의 어느 부분인가로 고구마가 밑둥까지 이렇게 붉어지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으로 보내고서 이파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걸 만약에 제 시기가 안 되면은 그냥 이파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을이 됐는데 얘가 계속 여름인 줄 알고 생장류 정제가 원래, 그래서 가을이 오는구나. 그걸 포도나무 모든 나무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아침과 낮을 구별을 해야 광합성을 하고요. 겨울과 봄과 가을을 해야 얘가 겨울을 준비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준비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걸 다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수질 많이 준다든지 물 많이 준다든지 수확량이 넘어 있으면 얘들이 여전히 가을인데도 아직 가을이 온지를 모르게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들이에요. 지베렐렌, 사이토카닌, 더크리 알커. 반대로 겨울이 오는 걸 느껴주게 하는 게 ABA라든지 에테폰 계통, 두 가지 계통들이 가을로, 이게 노화라고 하는데, 월도 나이 먹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포도나무도 나이 먹고 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이걸 억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저장양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장양분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나무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 그때쯤 저장양분, 그게 우리가 말한 잘 아는 휴면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잖아요. 휴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저장양분을, 양분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저장양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점이 높아지니까 저장양분에서 얼어 죽지도 않고요. 휴면이라고 해서 ABA라는 농도가 굉장히 높여지면은 저온에 경화할 수 있는 그 저온을 만들고, 또 저장양분이 많으면 이미 동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치유할 수 있는 상처 능력이 더 강해지니까 동해가 강해지는 게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뿌리라든지 무엇이 다음에 움직여서 그 다음 회복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동해를 받았는데 어디서 양분이 올 데가 없는데 뿌리에서 저장했던 양분들을 쓰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라면 제일 저장 양분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화다착권. 열매가 달려있는 한은 절대로 저장 양분을 나무나 뿌리로 환원을 안 시키고요. 열매로 먼저 보내요. 그 열매가 씨가 있는데, 이 씨는 다음에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얘한테는 최대치의 적이기 때문에 내 나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물론 죽게 되면은 뭐 열매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ABA나 에테폰 농도가 높아지면서 가을이나 겨울을 심어. 그리고요, 휴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가을이나 겨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아까 언제가 휴면이 오는지 아냐면 착색기라고 해서 과일이 딱딱해졌던 게 연해지는 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대충 계절로 봤을 때 7월 정도쯤 되면 휴면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얘는 나무 입장에서는 생육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을 이미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착색이 오기 직전까지는 내가 이 과일을 만땅으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부터는 죽여야 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나무 생리상. 근데 그렇게 해두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기에 과히 안 커지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자꾸들 비료나 거름을 주는 개념인데 원칙적인 개념에서 그 개념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에 관련된 그래서 그런 약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베렐렌을 25ppm을 처리했는데 제가 했을 때 50ppm을 처리해봤고 100ppm을 처리해봤는데 나무 세력에 의한 효과가 더 크지 상승 효과가 크죠. 같은 나무에서도요 농가들 가보면은 하우스 한쪽에 문 앞에든지 이렇게 물이 또랑이 흐른다든지 앞에서 이렇게 거름이 흘러가는 나무 중에 막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온도가 조금 시원한 나무가 있잖아요. 25ppm 똑같은 지베렐렌 처리했는데 16, 17g짜리 막 이만한 알로 크는 똑같이 처리했는데 포도알이 되고 소리가 큰 나무가 있고요. 저쪽 안쪽에 있죠. 예, 작년에 뭐 이렇게 뭐 좀 고온에 이파리가 나갔는데 그런 나무 9g, 8g이에요. 안 처리한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과수원에서 똑같이 처리했는데 이만큼 차이 나는 그 생장류 종류의 영향보다는 나무 세력이나 나무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 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까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고 저장량분을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과다 첨가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기를 조금 더 일찍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원래 가을에 나무들마다 동해가 오는 애 있잖아요. 근데 나무들 겨울에 추워서 동해 오는 애도 있는데요. 가을이 이런 거야. 막 영하 20도였다가 10도 쭉쭉 떨어지는 해는 그게 나무들이 겨울을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가니까요. 저장량이 있어서 동해가 덜 오는데 막 20도, 30도까지 쭉 있다가 며칠 한 2, 3일 내에 막 뚝 떨어진 해 있죠. 이거는 나무가 겨울을 준비 못해가지고요. 저장량분이 없어서요. 반대로 해보면 그런 애가 동해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머릿속에는 그 생각조차는 그 생각까지는 없는 거예요. 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팍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거는 반대 아까 순하고 역순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 개념이 왔기 때문에 그때 훨씬 더 동해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나무는 나무가 크는 대로 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그래서 스트레프마이신 처리하고 원래대로라면 아까 6일에서 7일 사이가 종자가 없어졌다는 개념하에서는 생장류 종자의 반응이 제일 좋아요. 요 시기하고 요 시기 사이가 생장류 종자에 관련된 반응이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씨가 없어진 상태에서 1차 처리는 요때는 씨를 없애는 효과가 제일 크고요. 여기는 알을 기대를 하는 크기인데 요 정도에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근데 15일에서 20일 정도 넘어가면 이 이후로 넘어가면 이미 저기가 돼서 생장류 종자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2차 처리를 해주고요. 2차 처리는 이 처리 폭이 생각보다 좀 크고요. 1차 처리는 원래대로라면 3일에서 5일 사이 정도가 가장 좋은데 나무가 좋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늦게 처리하는 쪽이 알속기를 안 한다든지 과일 모양이 정형과로 균형되게 나와요. 뭐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게. 송이 모양들이 뭐 이렇게 중간에 막 알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규격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 3일에서 5일 좀 스트레프마이신을 처리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선 이게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좋고요. 아까 얘기한 종자가 없어졌으니까 사실 6일에서 7일 정도까지 쳐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7일 후에 치라고 하면 다 쏟아지는 농가도 잔뜩 나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아까 얘기한 저장량분, 햇빛이 충분히 되는 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났었냐면은 한 송이 한 가지를 심으라고 농가들한테 얘기한 거 이게 적정 착과량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가지수를 300평당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000송이라는 3,000가지를 다른 게 아니라 6,000가지를 만들어 놓고 한 가지를 한 송이를 달아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파리들이 겹쳐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를 한 송이 달았기 때문에 과다 착과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에 한 송이 달을 때 3,000가지를 놓은 데에서는 햇빛이 충분히 들고요. 햇빛이 충분히 들 데에서는 이런 생장류 종자의 처리나 나무 세력이 강한 상태에서는 처리 속도나 처리하는 시기에 대한 반응들이 훨씬 더 굉장히 독도 높고 저기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주제에 얘기할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장균융기에 몇 ppm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책자에도 나와 있고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원리만 얘기 드린 거예요. 원리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기에 지베렐렌 처리할 때 풀매트를 처리하는데 알커나 더크릴 이때도 처리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때 처리한 것들은 뒷맛이 나와요. 여기도 분명히 뒷맛이 나는데 풀맷이나 더크리 다 마찬가지인데 더크리 쪽은 떫은 맛이라고 해서 뒷맛이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풀매트하고 더크리를 처리하지 않는 쪽이 낫죠. 과일이 알이 커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당도가 똑같다는 개념에서 물만 많아지는 거예요. 포도알이 10g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20브릭스라는 건 20%가 설탕인 거예요. 근데 이게 15g 됐는데 잎에서 만들어진 양은 10g 만들었던 20%하고 똑같은데 15% 됐으니까 당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당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이 많아진 겁니다. 그죠? 과일이 맛이 없어진다는 건 그 개념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도 그러면 그렇게 알이 커졌는데도 맛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송이 크기를 알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알수가 작아져서 송이 크기가 400이나 500g만 된다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알이 엄청 커져서 송이도 커졌는데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는 건 첫 번째 당연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더클이나 알코올을 넣으면 어쨌든 간에 과피가 질겨집니다. 물론 그 열과 때문에 특히 풀매트보다는 더클이나 알코올 쪽이 후기에 열과가 덜 나오니까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샤인마스카트는 열과가 그렇게 문제될 정도 품종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아래쪽이나 어디서 작년에 명초이나 쪽에 굉장히 많았던 건 뭐냐면 나무에서 수채에서 오랫동안 나무에서 있으면은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인데 과피를 질익한 성분들이 점점 껍질째 먹는 포도가 뭐죠? 껍질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다 분해돼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당분하고 셀룰로스 다 같은 비슷한 성분들이 분해돼가지고 당으로 전환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입에서 아삭아삭해 하는데 이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당은 안 오르고 이렇게 분해돼서 있던 성분들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얇아진 대로 얇아져 있는 상태인데 비가 왔으니까 터지는 거지. 원래대로 과일이 터지는 열과의 메커니즘은 착색이 아까 오는 7, 8월달 생육이 변화나는 이 7, 8월달 전후에 해가지고 근압이라고 해서 물이 갑자기 뿌리에서 굉장한 남이 올라왔을 때 이 껍데기가 버티는 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막 딱딱해서 유리구슬처럼 돼서 안 됐는데 이게 물렁물렁해졌는데 이 탄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물이 확 나오니까 이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착색 전후로 가장 많이 열과가 터지는 이게 원칙적으로 생리적으로 정확한 열과예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장마가 있으니까 열과가 심해서 우리나라에 재배하기 힘든 것이 포도라는 품종의 특성이었는데 이런 포도의 품종의 특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10월이나 11월 달에 오는 건 열과가 오는 건 재배를 잘못해서 오는 것이 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장애로 오는 열과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보시는 쪽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풀매트하고 더클이 알커 치는 것들, 그 다음에 스트레토마이신 치는 거 200ppm도 쳐도 되고요, 100ppm 쳐도 되고요, 400ppm까지 쳐도 되는데 굳이 높은 거 칠 필요 없어요. 나무 건강하면 100ppm 정도로 약하게 쳐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풀매트도 2.5ppm 치는데 풀매트의 최대치가 사실은 5ppm 정도로 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포도밭에 다른 과일이나 뭐 이렇게 친 것 정도 했었을 때 근데 1.25 정도 쳐도 있잖아요. 나무 아까 얘기한 대로 세력 좋고 원래대로면 지베렐렌 하나만 쳐도 과일이 비례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5ppm 차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쳐서 넣고 2차 처리는 지베렐렌만 치는 쪽이 낫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알커나 더클리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그 시기에 이렇게 처리만 하는데 이 시기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햇빛이 좀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꽃가루가 움직여야 하는데 나무가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12도에서 13도입니다. 뿌리가 움직이고 꽃가루가 움직인다는 건 뭐가 움직인다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으로만은 혈액순환이 움직이는데 나무에서 가지나 눈들이 안 움직인다는 건 12도나 13도 정도 온도로 내려가면 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꽃가루가 수정이 돼서 내려가서 이 안에까지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이나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온도도 안 되고 호르몬 활성도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햇빛 말고 필요한 게 온도입니다. 온도. 수정 시기에 또 하나 필요한 거지. 온도는 몇 도까지냐면 사실은 30도 아래까지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제일 좋은 건 24도에서 25도 정도. 그래서 샤인마스카, 캠베롤리, 거봉 다 수정 원래 좋은 건 25도. 그러니까 수정 시설이나 재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주면 수정을 높이고 막 결실이 잘 안 돼서 문제되는데 좀 이유 불문하고 돈이 좀 아깝더라도 수정기 전후에서 야간 기온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낮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밤에 야간 기온 때문에 10도 이하가 된다든지 수정력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결실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햇빛, 그 다음에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캠벨이나 거봉에서는 물을 안 주는 쪽이 수정이 너무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뭐가 나오죠? 지베렐렌이 나오죠. 지베렐렌이 나오면 아까 종자를 없앴었잖아요. 그러니까 꽃더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캠베럴리의 꽃더리예요. 그래서 물을 줄이고 꽃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는 쪽이 수정력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샤인마스카스는 뭐냐면 적당한 지베렐렌이 좀 나와줘야 이게 그 나무가 좋아지죠. 그런 뭐냐면 물을 아까 얘기한 유핵 캠베럴이나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쪽으로 개화기 전후에 수정 관리를 해주는 쪽이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액재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만 않은데 제 얘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그 전에 뭐를 치시죠, 몇 ppm 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맛있게 하시려면 알코나 더크리보다는 알코나 더크리가 풀맷보다는 과일 커지는 농도도 조금 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ppm 처리해도 물론 뭐 나무 수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똑같이 처리해도 그쪽이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처리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일찍 하면은 약효가 조금 더 잘 빨리 나오고 조금 늦게 처리할수록 예를 들면 이 풀매치나 뭐 이런 것들 늦게 처리해서 과일 비대하는 쪽은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민감도 어릴 때 처리하면 할수록 민감도도 높아지고 효과도 좀 커지는데 약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안정되고 균일화되긴 하는데 원래는 무슨 얘기냐면 무액하는 지베렐렌이나 더크리를 안 쳐도 원래 꽃송이 샤인마스가 굉장히 이쁘고 모양이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캠베럴린처럼 해놔도 꽃송이 모양이 얼마나 이쁜데요. 거기다가 알만 키워준 정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 횟수가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어느 때 1회를 하고 어느 때 2회를 하고 사실은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스트립토마이신을 쳤다면 1회 처리는 거북이 자욱에서 다 하죠. 6일에서 7일 사이에 그냥 한 번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캠베럴리도 하셨고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풀매트 농도만 조금 더 높입니다. 그렇게 보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지베렐렌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일이 많은 게요. 한 번 처리하면 이게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세가 고르지 않으면 발화가 균일하게 안 돼요. 그러면 뽑히는 시기가 캠베럴리는 1, 2일 차이 나죠. 얘 5일에서 7일 차이 나는 것도 봤어요. 같은 과선에서 이렇게 차이. 특히 내 밭에서 꽃이 균일하게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은 나무마다 다 저장량분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장량분이 같다든지 전정하는 방법이 균일하면 사실은 꽃 나오는 게 균일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덕 형태로 만들고 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윙크만식이 아니라 덕 형태로 만들고 단추 전정을 해주는 쪽이 그 리드 설계장이지. 그런 쪽이
대화결실이라든지 발화가 가장 균일하게 됩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데 정부세성이라 해서 가지가 위로 스승 놈이 자꾸 스으려고 하니까 큰 가지는 점점 밑으로 쳐져서 늦춰지고 작은 가지는 점점 위로 솟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 똑같아졌는데 이렇게 똑같아진 가지를 다 일률적으로 잘라주니까 나중에 균일하게 돼. 그런 집들은 발화가 균일한데 위크만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서 굉장히 낮아서 가지가 올라오는 각도가 위로 이렇게 이게 30도 각도에서부터 60도 각도까지 가지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를 냈을 때 이 각도로 내는 가지도 있고 각도를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넓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좁게 하는 각도도 있는데 이 가지가 옆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균일해지는데 이게 높아지면 정부세성이 자꾸 낮으니까 어린 가지들은 자꾸 죽어서 없어지고요. 만약에 근데 이걸 가지가 옆으로 터져지면 어린 가지들이 점점 정부세성, 이 우세성이 여기보다 높으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비슷해져. 이게 못 알아듣는 듯한 눈빛이어서 이곳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모양이냐 아니냐 하는 거 가지하고 그다음에 가지 모양에 따라서 아까 이제 세력이 균일하게 낼 수 있느냐 안 낼 수 있느냐의 개념을 내 머릿속에 넣으라는 개념에서 가지 각도가 어쨌든 위로 솟으면 솟을수록 점점 세지고 한 놈한테 세지고 세질수록 작은 것들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의 처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스피르트마이신을 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생장규정제에 반응할 때 수정이 충분히 결실이 될 수 있는 나무 상태여야 한다는 거 하나고 나무가 좋다면은 풀메트에나 알코올의 농도를 높인다면 지베렐린 처리 2번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농가마다 기술력 차이도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쪽을 안 하고 2번 하는 쪽을 그냥 정리시킨 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직 기술력 차이나 나무 세력 차이를 이해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 좀 잠깐 쉬겠습니다.